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한국 로봇산업 동향과 정부 정책에 맞춘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로봇이 활용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로봇에 대한 이제 수요가 이제 증가가 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을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생산 우선 정책을 펴고 있고, 많은 이제 그 기업들이 그 제조업의 이제 공장들을 아세안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인도나 베트남 뭐 이런 쪽에 이제 새롭게 세계 공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제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에너지에 대한 안보 위기 부분들이 이제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높거나 아니면 이제 그 에너지 부분에 대한 이제 이슈 때문에 이제 독일이 이제 제조업이 서서히 이제 감소하는 이제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자국 제조 우선주의고, 중국은 이제 계속적인 이제 리오프닝이 그리고 이제 탈중국화가 이제 계속 되어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이제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세안이 이제 새로운 이제 공장으로 이제 부상이 되고 있고, 중국 또한 이제 새로운 이제 산업으로 네옴시티나 이제 대형 프로젝트에 다양한 로봇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한국 정부는 이제 다양한 이제 각국에 맞춰서 이제 다양한 정책을 이제 펴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인데요. 미국의 이제 지금 24년 이후에 이제 제조 공장 각 나라의 업종별로 제조 공장이 이제 들어가면서 많은 이제 일자리들이 이제 창출되고 있는데, 실제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15세에서 64세 이제 생산 가능 인력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제조업 현장에서는 인력을 이제 구하기가 힘들어서 로봇을 이제 고민하게 되어 있고요. 22년 이후에 이제 제조업 분야의 노동력이 이제 부족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이제 그 증가가 되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미국 내에 이제 산업용 로봇의 이제 대수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고,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로봇의 이제 수요가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사례인데요. 위험하고 반복적이고 지루한 공정에 로봇을 투입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2030년까지 2천만 대 이제 자동차 생산량을 이제 돌파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동차 공정을 보면 프레스, 자체 조립, 도장, 의장 다양한 이제 공정 중에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자동화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조립 공정에 이제 자동화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제 그 LG전자의 이제 세탁기나 냉장고 공장도 보면 거의 이제 제조 라인이 이제 자동화가 되어 있지만, 배선이라든가 이런 조립 라인 공정에는 그 자동화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테슬라도 이런 부분에 추가적인 로봇화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투입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개발 중에 있고요. 로봇이 이제 그 활용이 될 수 있는 환경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가격이 이제 하락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산업용 로봇을 구매한 지 1.4년 정도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넘기 때문에 인력의 이제 대체 효과라든가 인건비 절감, 혹은 이제 15년 정도 생산을 하면 생산성이 이제 향상되는 효과들 때문에 로봇에 대한 이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이제 제조업에서 중소제조업에서도 인력 문제라든가 인건비 문제로 로봇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서비스 로봇도 이제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로봇의 이제 가격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이제 중국의 이제 제조 생산 시설이 늘어나면서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이제 로봇이 가격이 낮아지게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중국 로봇 등 다양한 로봇 제조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또 낮아지고, 최근에는 이제 협동 로봇이 등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의 성장의 하락폭에 상쇄하는 부분이 협동 로봇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로봇 대비 25% 정도의 낮은 가격, 그리고 최근에는 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특수한 환경에서 쓸 수 있는 협동 로봇들이 이제 제조사 중심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봇의 이제 그 자동차 쪽에 들어갔던 전동화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들이 로봇과 이제 접목이 되면서 로봇의 이제 활용 범위라든가 그 기술들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 기계 반복적인 작업과 정형화된 업무, 조립 장치 중심의 이제 그 쪽에서 이제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전동화 기술이나 자율주행 기술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좀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제어하고 비정형 공간이나 다양한 산업 쪽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가장 불씨를 지피는 게 테슬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제조사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많은 휴머노이드 개발 업체들이 양산까지 목표를 하고 있어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이제 분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 로봇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적용하는 부분들은 작업에 대한 이제 동작에 대한 학습 부분하고 데이터에 대한 학습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구글이나 엔비디아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이제 로봇과 이제 결합하면서 기존 업체들과 같이 이제 함께 성장하는 이제 구도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생산 라인 공유, 공정의 단순화해서 로봇을 도입하는 부분들이 공장의 가동률을 상승시키고 공정의 유연함을 이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그 로봇을 잘 만드는 이제 회사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주도, 야스카와나 ABB, 쿠카들이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하면 최근에 다양한 이제 그 현상들로 인해서 로봇과 이제 서비스가 융합되어 있는 기업들이 시장을 이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나 아마존, 구글, 현대, 삼성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이제 로봇들을 활용하면서 시장을 주도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이제 오픈 AI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사용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되고 있어서 로봇의 이제 그 활용도나 성숙도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중국이나 우리나라, 미국 등이 그 시장을 이제 선점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활용이 필수적인 로봇 산업 동향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하고 있고 저출산 부분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까 이제 미국에서랑 이제 동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 업종별로 인력 수급이 이제 불균형한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제조업에는 중대재해법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이슈가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1인 가족 비중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코로나의 이후에 사람들이 로봇에 대한 이제 수용력이 이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이제 공존하는 부분에 있어서 꺼리낌 없이 활용하고 이제 접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제조업 로봇 밀도는 1위, 그리고 산업용 로봇 설치는 세계 4위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이 이렇게 열심히 로봇을 늘리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그 비중이 20% 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서 봐야 될 부분이 한국의 이제 노동 생산성은 OECD 기준으로 27에서 30위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낮은 이제 노동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아까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그 정부 단위의 이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09년부터 매년 5년에마다 이제 그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고 1차, 2차 기본 계획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제조의 기술과 제조에 이제 좀 포커싱이 됐다라고 하면 5년 전에 이제 3차 기본 계획은 로봇을 이제 활용하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좀 집중을 좀 했었었고요. 올해 1월에 발표된 이제 4차 기본 계획은 로봇 활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로봇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이제 내용들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올해 1월에 이제 정부가 이제 발표한 그 기본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로봇의 이제 3대 핵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인력, 기업에 대한 이제 집중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는 이제 그 로봇들을 산업,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이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외에 이제 수출하자. 그리고 또한 이제 로봇을 많이 제조사들이 만들어서 수요처에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친화적인 이제 어떤 환경적 제도나 어떤 인프라 문화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조성을 하자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R&D는 아까 기본적으로 이제 감속기나 서버 이제 핵심 기술에 대한 이제 국산화의 비율을 이제 높이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하자. 그리고 국내 기업 간의 수요 공급 기업 간의 기술 협력 모델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수요를 창출하자. 그리고 해외 주요 나라와 공동 R&D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로봇 분야의 이제 부족한 인력은 인력 양성 사업으로 이제 대체하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중심의 석박사 인력 양성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나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로봇 쪽에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의 인력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자. 그리고 이제 로봇이 많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AS나 유지 보수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활용하는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 인재 양성하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09년부터 이제 로봇 법, 우리나라 법에는 로봇 전문 기업을 이제 지정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그 전문 기업 제도를 좀 손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이제 지원을 하고 로봇을 위한 이제 전문 펀드를 이제 조성하자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K로봇 국내 시장의 이제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 산업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지금 1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산업적으로는 제조업, 농업, 물류, 소상공인, 산업안전 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쪽에는 생산 구조를 이제 고도화하는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농업 쪽에는 일손 부족 해소나 먹거리 품질 향상을 위해서 로봇을 쓰자. 그리고 이제 물류 쪽에는 편안하고 효율적인 물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세한 자영업자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이제 로봇을 쓰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작업장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로봇을 좀 활용하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병력 부족이나 안보 역량 첨단을 위해서 국방 쪽, 사회 안전을 위해서 경찰이나 소방 쪽에 이제 집중 투자. 그리고 이제 재난 대응을 위해서 또는 이제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리고 이제 복지 사관 돌봄 로봇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돌봄 로봇을 보급하자. 이런 부분들은 보급에 대한 내용과 제도에 개선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레퍼런스를 쌓아서 해외 쪽에 이제 진출할 수 있게 이제 지원을 하고 해외에 이제 글로벌 협력 센터라든가 훈련 센터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육성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친화적인 기반의 환경을 좀 구축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도적으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로봇의 사업화를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51개 규제를 이제 발표했고 그 규제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정부 부처와 협력해서 이제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20개를 완료했고 올해까지 이제 40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로봇 기업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정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을 활용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인증 기준을 좀 만드는 부분과 사고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로봇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보험료를 낮추거나 이런 데이터를 좀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로봇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보험사들과 협력해서 다양한 보험을 출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해킹에 대한 그 안전 보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다양한 로봇들이 실제 현장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실증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2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를 대구에 이제 구축할 예정이고요. 각 지역마다 우리나라도 각 지역마다 이제 그 지역 산업 특색에 맞춰서 로봇을 보급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이제 로봇에 많이 들어오면서 대기업, 중견기업 SI들도 이제 서서히 이제 생겨나 포스코 DX와 같은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서
중소 SI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을 좀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로봇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조사나 사용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 예정이고요. 아까 휴머노이드 같이 이제 그 좀 어떤 챌린지적인 이제 로봇에 대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로봇 챌린지 대회를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 분야의 이제 정부 정책의 제조 쪽 분야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도 그 반도체나 자동차 업종 쪽으로는 로봇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식품이나 화학이나 다른 업종은 사실 로봇의 활용이 이제 저조한 상황이고요. 산업재해가 이제 많아지는 이제 이런 업무들이 많아지고 최근에 이제 52시간 근무제라든가 뭐 구인난 이런 이슈들이 좀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업종에서 좀 선제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수요자가 이제 그 자기 업종에 어떤 로봇, 어떤 시스템을 넣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업종별 전문 연구원들하고 그 업종에 대한 공정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로봇 시스템 솔루션을 이제 선제적으로 개발을 해서 수요 기업들이 직접 가져다가 쓰실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기본 모델을 바탕으로 파생한 모델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지난 5년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은 수요 기업들에게 보급할 수 있게 정부가 50%에서 70% 이제 보조금을 이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영상에 나오진 않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그 섬유 쪽 공정입니다. 저 20kg가 되는 원사를 이제 사람 두세 명이 매일 이제 그 트레이에 이제 꼽는 부분들인데요. 저 부분을 이제 로봇으로 대체해서 세 명이 작업하는 곳에 로봇의 2대가 24시간 이제 작업할 수 있게 이제 구성을 했고요. 제조 현장에 이제 그 머신센터과 머신센터 사이에 이제 그 어떤 가공물을 이동하고 장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이동식 협동 로봇을 이제 투입해서 사람의 인력을 좀 대체하거나 효율화를 좀 추진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표준 공정 모델은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설계 데이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로봇의 이제 기능과 협력 파트너를 확대하고 SI 입장에서는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가고 도입 기업에 있어서는 생산성이나 불량률 감소 그리고 이제 관리 용이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AI를 이제 로봇과 이제 융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산업부에서는 12월에 이제 제조업에 AI를 입히겠다 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최종 진화 단계로 이제 보고 있고요. 높은 유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계획은 올해 상반기에 이제 산업부가 지금 발표할 예정이고 각계의 의견들을 지금 취합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능형 AI 자율 생산 그리고 기존의 이제 장비들을 첨단화해서 한 장비들과 융합하는 부분들, 아예 이제 자율 제조 시스템을 통합해서 만드는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제조 공정을 분석하고 시범 프로젝트를 좀 진행할 예정이고 AI 자율 제조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AI 자율 제조가 확산되기 위한 제도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서비스 로봇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서비스 로봇은 어떤 사이트에 로봇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운영하는 부분으로 이제 정부가 지원을 했는데 최근의 추세는 어떤 사이트에 다수의 로봇을 통합 관제와 연동시켜서 이제 연동하는 부분으로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난 5년간 다수의 그러니까 다양한 로봇 기업이 관제 시스템한 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이런 그 서비스 솔루션을 이제 만드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했고요. 저희 이 부분은 이제 병원 내에서 다중의 로봇이 관제 시스템과 연동해서 의료진들이나 환자들에게 이제 서비스하는 그런 내용들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에 대한 이슈입니다. 정부가 가장 크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로봇을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자인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제도는 사람 중심의 이제 어떤 이제 그
제도로 좀 되어 있다 보니 사람이 꼭 필요하거나 이제 뭐 사람이 있거나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봇이 들어가면 굳이 사람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도나 법무처와 협의를 해서 그런 이제 제도를 이제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설명을 드리면 건설 현장에 이제 지게차 부분인데요. 지게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무인 지게차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운전자들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법 제도 문제 때문에 무인 지게차가 활용이 이제 못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제도를 이제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51개 과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실외 이동 로봇입니다. 작년에 이제 정부가 개돈한 건데 실외 이동 로봇이 그 동안에는 이제 차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차도로 이제 다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통행하고 인도를 건너가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요. 인도 통행이 사실은 이제 불가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법령 개정을 경찰청과 같이 법령 개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를 했지만 이 로봇이 이제 안전한가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운행 안전 인증 제도라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로봇이 이제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이제 인증을 하고 이 테스트를 인증을 통과한 로봇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이제 자동차도 이제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해서 대인 대물에 대한 이제 보험료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로봇의 한 대당 이제 보험료가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번 이제 보험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그런 보험료를 1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지금 낮추는 작업들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그 실외 이동 로봇들이 인도를 통해서 이제 배송하는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과 제도가 이제 개선이 됐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외 배송 로봇이 다니기 위해서는 2km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그러려면은 이제 충전 시스템이라든가 뭐 전기를 끌어다 쓴다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지자체들과 이제 협의를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이 이제 개정됐다 해서 이제 다 막 사업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은 정부가 이제 지방자치 정부하고 협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로보타이제이션 시대, 로보타 시대의 이제 사업화 방향, 정부 정책에 맞아서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사물, 상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가는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로봇이든 배달 서비스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물, 상품, 서비스가 나에게 오는 사회로 이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로봇 하나 이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로봇 시스템이었지만 아까처럼 다중 다수가 연결이 되거나 통합 관제 아니면 인프라 등하고 연결되는 어떤 이제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과 가상 공간이 좀 연결이 돼서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문체부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의 해외 그 접속자나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야간에 무인 로봇을 적용을 해서 접속을 해서 이제 관람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리적인 현상, 가상 현상들을 연동시키는 어떤 이제 이런 비즈니스가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로봇이 이제 사람과 공존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안전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도 통행을 해서 사람과 공존할 수 있게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로봇을 이제 분리시켜서 아까 이제 배송 로봇을 지하에 이제 터널을 만들어서 배송 전용 터널을 만들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로봇이 공존하지만 또는 이제 로봇을 분리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로봇에 대한 이제 분류가 제조 로봇, 서비스 로봇 뭐 이렇게 되고 있지만 다양한 이제 어떤 기술들이 융합되면서 기존의 로봇 형태가 아닌 어떤 다양한 이제 로봇 시스템이 이제 나올 거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자동문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오면 센서가 감지해서 문이 열리는데 이 센서가 조금 더 인공지능의 기능을 좀 탑재를 해서 오시는 분이 어르신이거나 환자분이 오시면 문을 열고 닫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로보틱스의 이제 하나 이제 그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범위를 좀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직접 와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내가 마트를 가서 어떤 물건을 사갖고 오면 1시간 이상의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고 배달이나 로봇 배송을 하더라도 일정 2, 30분의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도미노 피자에서 이제 좀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주문과 동시에 이제 그 배달 도미노의 그 화덕이 로봇에 이제 탑재돼서 주문과 동시에 이제 제조를 하면서 이제 사용자에게 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받은 시점에는 딱 제조가 완료가 돼서 가장 맛있은 그 시점에 피자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마트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규모 아파트에 보면 편의점이나 마트가 있는데 주차장에 차를 내려놓고 다시 이제 올라와서 물건을 사거나 주문한 물건을 받아갖고 이제 가는데 최근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송 서비스하고 좀 연동을 시켜서 지하 주차장에 도착을 하면 배송 로봇이 서비스 그 문 앞으로 이제 배송을 해서 바로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파트 내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산업부와 같이 로봇이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다양한 정부 정책과 사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로봇으로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부분을 말씀드리며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